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입니다. 이번 기기 리뷰는 요즘 인기가 다시 오르고 있는 클라스의 델타 프리앰프와 모노블럭 파워앰프입니다. 클라세라는 브랜드는 사실 그 역사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1980년대 클라세는 클래스 A 앰프의 수호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크렐, 마크 레빈슨 등과 함께 하이엔드 증폭의 알파와 오메가 같은 존재 중 하나가 클라스였습니다. DR 시리즈는 수모 9이나 패스 알레프, 포르테 등과 함께 저출력 A 클래스의 적은 비용으로 고음질을 즐길 수 있었던 앰프였습니다. 그들의 전성기는 CA 시리즈와 오메가, 오미크론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의 그 어디엔가 존재했습니다. 이 당시부터 B&W와 클라스의 밀월 관계는 가속화되어 코드 일렉트로닉스 같은 앰프들과 함께 B&W와 가장 좋은 매칭을 이루는 브랜드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상위 오메가 라인업은 그 80년대부터 이어져 온 클라스 사운드의 분수령이었으며 그야말로 북미의 마크 레빈슨이라고 해도 될 만한 성과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바우스 앤 윌킨스 그룹의 투자로 합병된 클라세는 에비로드 스튜디오에 B&W와 클라세가 함께 세팅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사건이었으며 마크 레빈슨의 마드리갈 랩의 데이빗 노버와 그 당시 마크 레빈슨 넘버 380 소스 기기와 앰프 등을 설계한 톰 카탈라유드, 린의 디지털 전문가 앨런 클락, 바우스 앤 윌킨스에서 노틸러스 800 시리즈를 디자인한 모튼 워렌까지 그야말로 드림팀을 구성하여 델타 시리즈를 야심차게 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세는 이후 별다른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으며 시그마 시리즈로 재기를 꿈꾸었으나 델타 시리즈로 황금기의 막이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거대 그룹 사운드 유나이티드가 클라세를 다시 부활시키며 그들은 다시 클라세의 가장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들의 못다한 꿈 델타 시리즈 부활의 서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리뷰는 다시금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 델타 시리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최상위 모델인 프리앰프 및 모노블럭 파워앰프입니다. 우선 프리앰프는 단순한 아날로그 프리앰프가 아닙니다. 고전적인 형태에서 더 나아가 DAC를 내장해 USB, AS EBU, 광, 동축 입력에 모두 대응합니다. 게다가 이더넷 입력을 통해 네트워크 스트리밍 재생도 가능한 일종의 스트리밍 프리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에서 DSD까지 재생 가능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프리앰프로서 델타 시리즈의 전통도 잇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척 다양한 RCA, XLR 입력 및 출력이 가능하며 패스스루, 즉 바이패스 입력도 가능해 AV 시스템과 연동도 가능하며 아마도 프리앰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볼륨 부분은 짚고 넘어갈 만합니다. 무려 0.25dB 간격으로 마이너스 93dB에서 플러스 14dB까지 조정되는 정밀 볼륨으로 실제 사용해보면 답답할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간격의 볼륨 조정이 가능해 근거리 시청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프리앰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MM 및 MC 카트리지에 대응하는 포노단이 기본 제공되고 MC의 경우 7.5ohm부터 1kohm까지 로딩 임피던스 조정이 가능해 턴테이블 사용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EQ 및 톤 컨트롤 기능 등 편의 기능을 다양하게 구비해놓고 있습니다. 파워앰프는 일단 커다란 레벨 미터가 시선을 앗아갑니다. 이는 단순히 시각적인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레벨 미터라고 하면 매킨토시, 아큐페이지 등을 연상하지만 클라세는 애초에 설계 자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VU, 즉 음량 단위를 실시간으로 포착해 로그 스케일로 정밀하게 계산해 표시해주며 화려하진 않지만 확실한 음량을 표시해주는 정갈한 아날로그 시계 같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크기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지만 클라스의 모노파워 앰프는 풀 아날로그 대출력 증폭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트랜스포머를 중심으로 215,000 마이크로페럿 용량의
거대한 커패시터 뱅크를 구축해 놓은 것부터 부품 또한 독일 문도르프 커패시터 등이 눈에 띕니다. 출력단의 경우 기존 델타 시리즈가 바이폴라를 사용했다면 이번 모노블럭 앰프엔 모스펫을 사용한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채널당 무려 16개를 채용했는데 이로써 8옴 기준 채널당 300W 대출력을 내고 있으며 특히 4옴에선 600W, 2옴에서 1000W 등 거의 선형적인 출력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음질평입니다. 이번 시청에서 함께 짝을 이룬 B&W 800D3 그리고 MSB 프리미어 DAC는 그동안 몰라보게 변모한 클라스 사운드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주었습니다. 테스트는 하이파이 클럽에서 이루어졌는데 일단 최근 매머드급 하이엔드 앰프에서나 마주칠 수 있었던 압도적인 위용을 뽐냈습니다. It's not open to discussion anymore. He's out again tonight. 외관에서 풍기는 풍만하고 선 굵은 사운드가 아니라 매우 세련되고 조용하며 세밀한 소릿결을 보여줍니다. 일단 안네소피 폰 오터의 베이비 플레이스 어라운드를 들어보면 무척 깨끗한 무대 위에 곱지만 뭉개지지 않는 섬세하고 상쾌한 보컬 톤이 들려옵니다. 마치 북미의 약간 서늘하면서 맑은 하늘을 떠올리는데 대역 밸런스도 모범적이어서 흠잡을 곳이 좀처럼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볼륨 같은 경우 0.25dB 간격으로 매우 세밀하게 움직여 근거리 시청에서도 섬세한 음량 조정이 가능합니다. 게인은 높은 편이 아니어서 802D3와 달리 800D3에선 꽤 높이 올려야 했습니다. 부시 트리오가 연주하는 드보로작 피아노 3중주 둠키는 지난번 오랜더 N30 테스트 시 요긴하게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도 좋은 교보제가 되어주었습니다. 800D3의 특성을 클라스의 분리형은 매우 안정적으로 보좌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토널 밸런스를 왜곡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대역에 대해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음조 자체는 밝은 편이지만 과거 클라스에 비하면 무대 전면으로 과하게 쏟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잖게 약간 뒤로 물러나 전후 거리감을 충실히 반영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맑고 조용하며 특히 고역은 볼륨을 올려도 지나치게 뻗치거나 갈라지지 않아 피로감 없이 편안한 촉감을 줍니다. 물리적인 촉감은 물기가 제거되어 잘 마른 옷감처럼 기분 좋은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건조하고 딱딱하진 않아서 다행인데 무엇보다 입자가 상당히 곱고 세부 다이내믹 컨트라스트가 매우 넓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모범적인 밸런스 위에 역동적인 특성도 겸비해 비트가 빠른 팝, 록 음악도 이질감 없이 잘 재생해냅니다. 빠른 완급 조절 능력은 뮤지의 히스테리어 같은 곡에서 유독 빛납니다. 과도응답 특성이 뛰어난 앰프에서 보여주는 빠르고 날렵한 어택은 마치 부드럽고 빠르게 질주하는 세단을 연상시킵니다. 볼륨 레벨을 마이너스 10까지 올려도 다이내믹스가 무너지지 않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시청에서 함께 사용한 MSB의 제품들도 그렇지만 다이내믹 레인지와 S&B 등 최고의 수준에 오른 제품들에서 한결같이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은 다이내믹스 표현입니다. 대개 높은 게인을 통해 대폭 과장시킨 음이 부유하면서 작은 지척임까지 세밀한 표현을 가능케 하는 마이크로 다이내믹스는 손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맨프레드 혼액 지휘로 듣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사악장에서 이 레코딩의 풀 다이내믹스를 거의 모두 쉽게 핸들링하는 모습입니다. 복잡한 악곡에서도 패시지가 엉키지 않고 정교하게 분해된 강약 대비 능력은 실체감을 북돋습니다. 자꾸만 볼륨을 높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다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올라퍼 아르날즈의
파운드송스를 들어보면서 처음을 마쳤습니다. 10곡 이상의 레코딩을 들어보면서 새삼 느낀 것은 아주 작은 음악적 뉘앙스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섬세하게 증폭, 가감없이 표현해준다는 것입니다. 무대 또한 전면으로 쏟아지지 않고 전후 거리감을 충분히 조망해주면 악기들이 빽빽한 느낌을 주지 않고 거리를 두고 홀톤을 만들어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음정, 또렷한 타건과 충분한 배음 정보, 그리고 잔향의 시간까지 소스기기로부터 전달받은 시그널을 순수하게 확대, 전송한 듯한 소리입니다. 코난 리뷰어의 총평입니다. 21세기 이후 그 이전 세대에 펼쳐놓은 하이엔드 오디오의 설계 철학 위에 여러 다양한 레시피가 선보여 왔다. 하지만 가끔 여러 히어로들이 군웅할거하던 당시 브랜드의 신제품이 출시되면 뭔가 아련한 감상에 젖곤 한다. 때론 여러 진화를 이루며 또 다른 경지에 오른 브랜드도 있지만 자본에 팔려나가면 그 색차가 바랜 경우도 있다. 클라스의 경우 BMW와 함께 한 시대를 빛낸 브랜드로서 다시 부활했고 그 모습은 최전성기의 그것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다. 린과 마크 레빈슨의 엔지니어들이 닦아놓은 기반, 그리고 모튼 워렌이 디자인한 그것까지 오롯이 담고 스트리밍 DLC까지 합체해 태어났다. 말로는 순수한 원음을 더욱 강조하면서도 갈수록 더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오디오 파일의 이율 배반 속에서 클라세는 시계를 되돌려 순수한 아날로그 증폭의 벨 에포크 시대를 되뇌게 한다. 이번 프리 및 모노블럭 파워앰프는 그 중심에 섰던 클라세가 던지는 부활의 신호탄이다. 지금까지 클라세 델타 프리앰프와 모노블럭 파워앰프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